가치 투자자의 탄생,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대가 17인의 삶과 투자 전략, 로너드 첸 지음, 김인정 옹김, FN미디어. 2장, 가치의 땅에서 누리는 선택의 자유, 월터 슐로스. 살아남는 것의 의미. 평생 18번의 경기 침체를 경험한 슐로스는 삶이 불안정하고 거대한 맥락에서 볼 때 돈은 생존의 문제에서 부차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인생은 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운이 좋아야 합니다. 입대했을 때에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입대할 때 어머니가 무척 속상해 하셨죠. 하지만 내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것은 제 의무였습니다. 이 땅은 제게 자유와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슐로스는 대공황에서 살아남은 방법이 무엇이고 왜 그런 방식으로 투자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벤이 길을 가르쳐준 선생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4년간의 군대 경험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듯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잃지만 않는다면 결국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인생은 짧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마지못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일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올바른 속도 설정하기. 슐로스는 자신이 다소 일찌감치 포지션을 취한다고 인정했다. 주식이 싸면 저는 매수를 시작합니다. 손절 주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마음에 든 주식이라면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좋은 일이니까요. 가격이 오른 주식을 사기는 아무래도 어렵더군요. 슐로스의 전략은 늘 주식의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에서 안전 마진을 찾는 것이므로 그 마진이 클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렇기는 해도 싼 주식의 진정한 가치가 점차 가격에 반영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많았다. 평균 보유 기간은 4에서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싼 주식이 진정한 가치를 회복할 시간이 충분했죠. 게다가 장기 보유 자본이득으로 지급되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레이엄이 향수가 아니라 식료품을 사듯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애틋하게 떠올렸다. 경영진과 대화하고 회사의 사업을 파악하는 것을 선호하는 많은 펀드 매니저와 달리 슐로스의 유일한 관심은 통계적 측면에 있었다. 그는 하락 위험에 집중하고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통계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주식이 회사의 유전자본보다 싸게 거래될 때 투자자는 하락 위험에서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채가 많지 않은 회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부채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또한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만큼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정직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재무제표의 각주를 파헤치는 등 경영진의 행동을 계속 추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식을 살 때 경영진을 방문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자료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영진은 늘 회사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데 이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영진 면담과 기업 방문을 좋아하는 훌륭한 투자자도 많지만 그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싫고 그렇게 많은 회사를 찾아가야 했다면 몇 년 안 가서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슐로스는 이렇게 조언했다. 투자에 관해 제안한다면 우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밤에 쉬이 잠들 수 있도록 간단한 전략을 고안해야 합니다. 주식은 회사의 일부분이므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고 시장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십시오. 투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자 걱정거리가 아니라 재미있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가치 투자자는 저마다 다르다. 슐로스는 증권 분석가 현명한 투자자에서 그레이엄이 세운 원칙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버핏은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슐로스는 성격상 분산이 더 잘 맞았다. 저는 항상 50에서 100개의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특정한 주식이 저를 배반했을 때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버핏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버핏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버핏이 훌륭한 분석가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회사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제게 맞는 가장 편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레이엄은 큰 성공을 거둔 위대한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버핏이 지적했듯이 이들은 운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술과 사고방식을 습득해 한 해 한 해 시장을 이겼다. 슐로스는 이러한 위대한 투자자들이 태어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투자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투자자가 대개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시장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의 말처럼 시장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곳이지 여러분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3장 Once upon a time on Wall Street 얼빈 칸 가치를 설파하다. 칸은 그동안 적용해온 투자 전략을 설명했다. 초기에는 넷넷 주식을 찾기 쉬웠습니다.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재무상태표를 조사하면 충분했죠. 우선 현금, 토지, 부동산처럼 믿을만한 자산을 가진 기업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채가 많지 않고 전망이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기업의 시가총액이 순 운전자본 미만이라면 매수 대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넷넷 주식이 흔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크게 불평할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투자할 종목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기업이 있어서 투자 기회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덕분에 이용 가능한 정보도 더 많아졌죠.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한다면 열심히 찾지 않았거나 폭넓게 자료를 읽지 않았다는 뜻이죠. 칸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설을 제외하고 닥치는 대로 읽었다. 매일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었고 과학 잡지와 기술 잡지도 정기적으로 읽었다. 최신 뉴스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소설을 제외한 책 수천 권을 읽었다. 읽은 책 대부분에는 자기 생각을 빼곡히 적어 넣었다. 오랜 세월 동안 투자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방법을 묻자 그는 경제 뉴스, 과학, 심리학, 연례보고서, 금융잡지, 역사 등 수많은 유형의 정보를 흡수하고 그 정보를 결합해 미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과학을 주제로 쓴 글을 읽으면 생각이 열립니다. 유럽의 과학자가 우라늄을 발견하고 우라늄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 대중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여러 과학적 발상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학서적을 읽고 미래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칸은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독서의 가치를 믿었고 성공적인 투자에는 인내심, 규율, 회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저평가된 투자 대상은 대개 처음에는 시장에서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남에게 어떤 주식이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 제안하게 하는 것은 게으른 짓이다. 그래서 규율이 중요하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자신이 해야 할 힘든 과제를 수행하고 숫자를 검토하는 자기 규율이 있어야 한다. 규율은 독립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도움이 된다. 재무제표의 숫자는 기업의 경영진이 보고한 것이다. 투자자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숫자 너머를 보고 그 재무제표에 관여한 임원의 자질을 파악해야 한다. 칸은 회상했다. 초기에는 많은 기업의 재무보고 기준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진의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 행간을 읽고 재무제표의 각주를 파헤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죠.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회사 임원이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대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칸은 저널에 나그네주는 언제나 진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적이 있다. 여기서 그는 현명한 투자를 위한 간단한 규칙을 5가지로 요약했다. 1. 최근 혹은 현재 수치에 의존해 미래 가격을 예측하지 않는다.
나보다 앞서 그 숫자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명심하라. 2. 공포, 희망, 신뢰할 수 없는 추정치가 끊임없이 가격의 틀을 형성한다. 평균 가치보다 싸게 사지 않는 한 자본은 늘 위험에 노출된다. 3. 보고된 이익 이면에 회계 방식, 경영진 및 최대주주의 인간적 문제 등 복잡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4. 경쟁 관계를 무시하려면 위험도 각오해야 한다. 경쟁 업체는 늘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지위와 실적을 공격한다. 5. 분기 실적을 믿지 말라. 자료의 출처와 회계기준 적용 내역서로 보고된 실적을 검증하라. 숫자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쟁이는 항상 숫자를 이용할 궁리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계에서 개별 주식에 대한 공부와 객관적 분석을 대체할 공식은 없다.